섬에 새벽이 먼저 불었다. 1948년 4월 3일 검은 현무암 담장 사이로 총성이 연달아 찢기듯 터졌다. 여러 지서가 동시에 기습당했고 산사면 어둠 속에서는 통신선이 끊어졌다. 누군가는 오늘 밤은 길다고 중얼거렸고 그 말은 곧 몇 해를 덮는 예언이 되었다. 제주 4.3은 그렇게 시작됐다. 잘못 깎인 하나의 불꽃이 아니라 오래 쌓인 마찰이 만든 발화였다. 불씨는 1947년 3월 1일에 이미 튀었다. 기념행진 도중 한 아이가 말발굽에 밟혀 어수선해졌고 뒤엉킨 군중을 향해 총구가 열리며 최소 6명이 쓰러졌다. 장례는 분노의 행진이 되었고 섬의 공기는 곧바로 빨갱이 토벌의 선긋기로 탁해졌다. 체포와 구타, 악명 높은 서북 청년단의 상륙, 면사무소와 경찰서에 밤샘 신문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이름을 낮게 불렀다. 저 집 아들은 산에 들었다더라. 아니다. 끌려갔다더라. 진실보다 낙인이 빨랐다. 그 와중에 50 단독 선거가 다가왔다. 분단을 굳히는 일이라고 본 이들도 질서를 세울 절차라 여긴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섬은 이미 균열을 따라 흔들렸다. 4월 3일 새벽 무장대의 공격은 이 균열을 벌려 봉기로 기록되게 했다. 경찰과 우익 인사의 희생이 발생했고 곧바로 진압작전이 시작됐다. 육지의 지시와 현장의 보복심이 뒤엉켜 반가소에는 점점 가벼워졌다. 가장 무서운 소식은 한 줄의 명령이었다. 중산간 지역, 소탕.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중산간 마을들에게 내려진 것은 귀촌 지시가 아니었다. 그곳에서 발견되는 누구라도 적으로 간주한다는 휴지장 한 장의 폭력이었다. 초토화 작전이라는 이름은 건조했지만 결과는 생생했다. 마을들이 연속으로 불탔다. 대문짝만 한 대나무 바구니에 삶아낸 보리쌀을 쏟듯 사람들은 해안 가까운 폭으로 몰렸다. 살림살이는 며칠 만에 재가 되었고 골짜기마다 짐승 울음과 사람 울음이 뒤섞였다. 북촌리의 겨울은 특히 차가웠다. 1949년 1월 한 덩어리의 공포가 마을을 덮쳤다. 남녀노소가 줄지어 끌려나갔고 눈발 속에서 총성이 단속적으로 울렸다.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집에 불만 지르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뒤돌아보는 이는 없었다. 북촌 너분숭이는 오늘도 바람이 거세다. 그 바람은 숫자를 말 대신 들고 다닌다. 300명 안팎, 한 마을이 거의 지워졌다는 추정치. 숫자는 건조하지만 그만큼 사실이다. 산에 들었던 이들은 도피자의 날씨를 살았다. 밤에만 움직이고 동굴에서 밥을 안 쳤다. 다랑시골 입구는 멀리서 보면 겨우 어른 주먹만 했다. 그 작은 입을 지나 안으로 몸을 꺾어 들어가다 보면 세월이 정지한 듯한 어둠이 있다. 1992년 그 어둠에서 유해의 11구가 나왔다. 한때 인간이었고 곧장 죄인이 되었고 오래도록 실종자였던 뼈들.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한 가족들은 찾았다는 말보다 먼저 이제야를 내뱉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공포는 또 다른 형태로 덧씌워졌다. 예비검속이라는 말 아래 명분은 상상보다 길게 출력됐다. 마을마다 동틀역 트럭이 섰고 끌려간 이들 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 뒤섞인 진압은 법정의 풍경마저 바꿔놓았다. 변호인도 증거도 없는 군사재판이 줄지어 열렸고 수천 명이 종이 몇 장의 운명을 맡겼다. 그리고 그 종이는 언제든 찢을 수 있을 만큼 얇았다. 종전은 곧 평온을 뜻하지 않았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되며 행정적 종결이 선포됐다. 하지만 사람들의 침묵은 그제야 시작되었다. 돌아온 자들은 말하지 않았고 남은 자들은 묻지 않았다. 주민등록부의 글자가 바뀌고 족보가 비스듬히 이어졌다. 그 집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말이 인사말처럼 따라다녔다. 학교에서는 4.3을 시험 범위에서 지웠다. 교과서가 건너뛴 시간은 집안 장롱 속 단추상제, 장독대 그림제, 제삿날 한숨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기록은 끝내 물 위로 떠오른다.
2000년 특별법 제정, 2003년 국가의 공식 사과, 이후 진상조사 보고서의 발표, 재심과 무죄 판결, 배의 보상 근거 마련. 명칭과 절차는 길고 딱딱하다. 대신 현장은 간단하다. 공원에 빼곡한 위패, 자식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더듬는 노인의 손끝, 점점 줄어드는 생존자 증언의 의자. 과거를 파헤치면 상처만 난다는 말은 틀렸다. 이미 난 상처를 덮어둔 시간이 더 깊었다. 파헤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고통이 향하는 방향을 만들어준다. 제주 4.3의 사망 실종은 2만 5천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된다. 당시 섬 인구의 10% 안팎이 공백이 된 셈이다. 이 숫자는 사건의 성격을 바꾸지는 않는다. 봉기와 진압, 이념과 국가폭력, 전쟁과 공포의 교차점. 하지만 숫자는 사건의 질량을 알려준다. 국가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넓게 한 섬의 생애를 눌러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때로 역사를 명분으로 요약하고 싶어진다. 좌익 폭동이었다거나 국가의 학살이었다거나. 그러나 제주에서 벌어진 일은 양쪽 모두의 문장으로는 모자란다. 무장대의 공격으로 쓰러진 사람들과 진압 과정에서 무고하게 사라진 이들, 두 층의 비극이 같은 지면에 인쇄되어 있다. 어디에 점을 더 찍을지의 문제는 사료와 증언이 계속해서 묻고 답해야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가가 권력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절차와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렸던 순간들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윤리다. 제주 바람은 늘 새다. 거친 바람은 죄가 없다. 다만 그 바람에 실려간 말들이 오래도록 왜곡되었다는 죄는 남는다. 이제는 다른 문장을 바람에 실을 때다.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정확히 재구성하고 책임을 나누고 피해를 치유하고 남은 유해를 찾고 이름을 불러주는 일.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아는 일. 제주 4.3은 그저 과거사가 아니라 과거를 다루는 현재의 능력에 대한 시험지다. 밤은 길었다. 그러나 밤이 길었다는 사실은 새벽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4월의 새벽, 산허리에 올라오는 햇빛은 생각보다 빠르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오래된 그림자가 흔들린다.